저는 민화 작가 김용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3살 때 소아마비에 이제 걸려서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17살 무렵에 어머니가 너 이모네 가서 큰형한테 그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어머니의 권유로 제가 민화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1977년도였고 제 스승님이 이종사촌 큰 형님이신 운봉 이규환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이 민화계에서 아주 거장으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 후에 제가 1984년도 경에 조그마한 이제 화실을 얻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민화 인생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러고 이제 1985년도 경에 우리가 이제 전국에 있는 민화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번 이제 대외적으로 좀 알리기도 하고 전시도 좀 하고 활동을 좀 하자 해서 뜻있는 민화인들이 이제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한 20분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했고 이듬해인 1986년도에 첫 민화 전시를 인사동 청년미술관이라는 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도에 첫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를 한다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는 이제 작업이고 전시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그 그림을 그대로 그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그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작업을 해서 전시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림뿐만이 아니죠. 이제 모든 예술 분야는 그렇겠습니다만은 창작의 세계는 그 작가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내공이고 그 작가의 또 철학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것을 잘 이제 나타내줘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민화에 이제 있어서는 좀 새로운 것을 좀 해야지 똑같이 하고서 내 마음을 거기다 담을 수는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민화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전통 민화를 많이 했을 때는 그때는 그냥 필력이라든지 색채감이라든지 또 곱고 이쁜 선, 또 이제 그림이 깔끔하게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었지만, 지금 제가 이제 현대 민화를 하는 거고 이제 창작 민화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 작업의 중요성은 스토리텔링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 그림에 이야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재미난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 민화에 까치와 호랑이라는 그림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저도 이제 이 호랑이와 까치를 등장시키긴 하는데 조금 이제 색다른 차원에서 거기에 좀 이야기를 붙여서 이렇게 웃는 호랑이라는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랑이 캐릭터는 작업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기도 하고 제 그림을 대하는 분일 수도 있고, 제가 이 민화를 그리면서 굉장히 행복하기 때문에 이 행복을 이 웃는 호랑이 속에 이렇게 담아서 표현해낸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최근에 그린 작품 중에 이제 거듭나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배추벌레에서 고치를 틀고 또 나비가 된다든지 이렇게 꼭 2번을 태어나는 그런 날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작품, 그거를 이제 그린 작품인데, 배추벌레는 아주 작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미물처럼 보이지만 이 배추벌레의 미래는 화려한 나비의 세계거든요. 배추벌레로 있을 동안에는 그 자신은 자기 모습을, 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정확하게만 본다면, 야, 나도 머지않아서 저 높은 창공을 마구 날아다녀 이쁜 날개를 달고 다시 태어날 수 있어 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본다면 이 작은 벌레로 있는 동안에 절대 좌절하는 일은 없겠죠. 이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먼 미래, 가까운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을까, 내 미래를 정확하게 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얼마든지 견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작품을 이제 붙여서 이제 그 작품이 지금 좀 애착이 좀 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민화를 그리고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5만에서 20만 명은 된다. 자,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마당에 처음 민화를 접하시는 분들은 거의 재연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창작을 하는 이 민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몇몇 사람이 창작을 한다고 해서 이제 재현이 묻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전통을 고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이 재현과 전통은 지켜나가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안 되고 염려가 안 됩니다. 수강생들한테 나 닮지 말아라 그러고 있거든요. 특히 이게 현대미나 창작으로 들어가면 본인의 그 능력이 나와야 되고, 본인만의 특징이 나와야 되고, 색도 나와야 되고, 그 본인 그 작가의 내면에 있는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선생 닮지 마라, 알아서 해라,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점을 두는 이유는 충분히 본인들의 어떤 그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끄집어내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희 연구소도 이제 공모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공모전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심사를 다녀보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림들도 상당히 많이 출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저 점수 매기기 참 이제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는 주최 측의 성격에 따라서 그림이 조금 다른 면도 이제 없지 않아 있거든요. 원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공모전에 꼭 이걸 출품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멋진 작품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 남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물론 이제 공모전에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가가 또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제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작가 본인이 아무것도 개의치 말고 그냥 표현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한번 표현해 보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작 민화가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까지 재현 그림을 너무 이제 많이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창작 민화의 수가 그만큼 굉장히 작습니다.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작 민화, 이 현대 공간에 어울리는 이런 그림들이 재해석돼서 좀 많이 작업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좀 더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아주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민화가 재해석이 돼서 작업이 되어진다면 더 많은 인기를 끌거나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올해는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회원전도 이제 다 취소가 돼서 아마 저희뿐만 아닐 거예요. 많은 전시회가 지금 다 취소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꼭 정말 이게 종식이 돼서 꼭 이게 전시가 개최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회원전도 제 개인전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제 프랑스 전시도 계획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는 일이 없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